네, 자기소개서를 한 글자도 쓰기가 어렵다. 자소서 포비아 증세로 괴로워하시는 꿈돌이님의 사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자소서가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대관절 네. 뭘 소환을 대관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 작가님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빈 종이에 그 글씨 채우는 거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녹음 당일에까지도 막 뚝뚝뚝 만들어 갖고 막 나는 주고. 쪽대본을 계속 봤잖아. 우리는. 재밌겠다. 작가 소환. 마이크가 부족해가지고요. 우리 작가님은 그냥 밖에서 네. 타자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취준생들을 적지 않아 만나보면요, 어떤 분들은 기계가 된다, 자소서 쓰는 거 기계가 된 느낌이라고 해서 하루에 막 두세 개씩 정신없이 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한 줄을 못 써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한때는 하루에 뭐 이렇게 한두 개씩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고 문어발식으로 지원을 해야 이 중에 한 군데는 그래도 걸려들지 않을까, 그래야 좀 돈을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무슨 자소서 머신인가? 이거 뭐 기계적으로 너무 복붙하고 또 괜히 이제 지원 동기 같은 거 쓰려면 회사 홈페이지 들락거리면서 그 인재상 단어 몇 개 키워드 갖다 붙이면서 뭐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하면서 내가 좀 기계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문어발식 그런 지원 얘기하니까 문어 맛있겠다. 문어는 우리 집이 맛있지. 또 이렇게 또 홍보가 들어가네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대법원지 돌곰내 동현상가 지하. 자, 홍보 stop it. Roger that. 자, 저희 이발소 언제나 광고 열려 있으니까요. 정식으로 제가 정식으로 광고 붙이시고요. 나 출연료도 못 받는데 돈을 내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심리적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쓰기가 이렇게 힘드신 걸까요?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하. 자, 이게 참 흥미로운 결과예요. 69.9%로 가장 많은 대답을 한 게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해서 라고 합니다. 맞아. 쓸만한 스토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요구하는 항목이 너무 다양해서 혹은 글솜씨가 없어서 아니면 뭐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댔는데요. 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재취업 준비하는 제 PD 동생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나는 자소서 쓰는 게 너무 그냥 어려워. 그래서 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한 글자도 못 쓰겠대요. 그러니까 진짜 머릿속이 그냥 새하얘지면서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 첫 글자 떼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책을 봐야 돼. 제 책을 사서 읽어봐야 돼. 내 책을 바라봐. 자, 오늘 정말 우리 다들 깨야겠다. 이발소 오늘 뭐 홍보편인가요? 홍보 특집인가요? 근데 진짜 이게 자소서가 뭐라고 이렇게 포비아라는 단어까지 붙는 건지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보통 스트레스는 아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자기소개서 제출 시한이 있잖아요. 이 임박해 오면 손이 막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시험 볼 때도 이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가와서 뭐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손 떨려서 맞아요. 그때부터 이게 안 써지잖아요. 당황이 되고. 이거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출 마감 기한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내가 이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 이거 이대로 마감돼서 난 접수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포심이 확 몰려오는 거죠. 그렇죠. 기철 선생님, 경력이라든지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경력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요. 꼭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도 그 책을 쓸 때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좀 책을 봤는데 책들이 조금 잘못 방향을 설정한 책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업에서 찾는 사람은 경력사원이 맞지만 취업준비생들이 경력이 없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없는 걸 어떻게 쓰냐? 이건 좀 딴 얘기지만 너무 경력을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이제 잡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막막하겠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이력서는 면접을 보기 위해서 호감 있는 이미지를 주는 전 단계니까 자기소개서에서 나를 이렇게 한번 좀 만나보세요 하는 이미지 형성하는 쪽으로 쓰시되 다만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만 감안하시면 꼭 무슨 공식이 있어서 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기업도 취준생들이 경력이 화려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네네네. 그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대학 교육에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레터를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교양 과목에 의무로 집어넣어가지고 교양 필수로 집어넣어서 아예 그냥 트레이닝을 이렇게 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안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취업을 준비하는 중간 과정으로 대학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예전에 제 유학 시절에 그런 그 비즈니스 레터를 쓰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목 안에서 이제 일부가 그런 면접에 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그 안에 보면 정말로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툴들이 있거든요. 너의 장점을 50개 써봐라.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이런 게 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싶으냐. 그러면 그 무슨 직업을 가지고 싶은 것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너의 장점 중에 매칭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다 할 수 있게끔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학에서 해주면 학생들이 조금 좀 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그 좀 완전한 세상을 모르지만 조금 외람되게 얘기하자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이태원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상하탑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대학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업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조금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실무를 했던 교수진이 없어요 대학은. 그러니까 학자 출신들이 대부분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어떤 그 자소서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코칭해주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선생님 혹시 우리가 자소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몇 가지 팁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소서요. 이미 우리가 다 나왔죠.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가장 큰 거는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금 어떤 회사를 들어가는지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 그 직무가 요구하는 인재가 역량이 뭐냐를 찾아서 그게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고 적어도 보유 안 해도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써줘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 연애 편지 쓰는 거하고 똑같다.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 해줘라. 그러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려면 상대를 명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상대는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한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이 좋아한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스토리텔링은 그 이외의 얘기죠. 내용이 그렇고 스토리텔링이 포맷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취업준비생들이 네가 개맛을 알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쓸만한 스토리가 없어서라고 답한 친구들이 두 번째로 답변이 많았어요. 거의 50% 가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는 평소에 좀 메모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에피소드를 까먹지 않도록 적어놔야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 그냥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쓰려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죠. 그래서 이중 요정이구나. 그리고 저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저의 경험에 비추었던 건데 저는 말하는 게 굉장히 편해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면 내가 이 회사에 왜 가고 싶은지 친구들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글로 옮겨 적으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거 또 글로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걸
녹음을 해놓은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 저는 이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녹음된 걸 들으면서 옮겨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글자를 어떻게 시작하지,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지라는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내 이야기로 녹음기를 틀어놓고 한번 내 말투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내용을 글로 옮겨 적어본다 생각을 하면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지금 일기를 쓴 게 한 20몇 년 되거든요. 지금도 쓰고 계세요? 이게 일기라기보다는 일지예요. 그래서 몇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시 27분에 누가 카톡을 보내서 제가 30몇 분에 어떤 카톡을 보내 그걸 다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뭐 취업준비생들뿐만 아니고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두 가지 우리 이태원 아나운서 말씀하신 거 같이 곁들여서 얘기하면 이걸 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글은 느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록에 대한 문제 그렇고 이분이 나중에 정말 잘 돼가지고 내가 좀 자서전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일기장 쫙 뒤져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는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도움이 돼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나중에 자서전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야. 제가 전문가님을 꾸준히 이제 관찰을 했는데 이 딱 스텝이 정해져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정계 입문하시고 자서전 내시고 이게 뭔가 스텝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계에 진출을 하셔도 본인의 책을 계속 홍보하실 거예요. 자서전 전문으로 하는 그 출판사 사장을 제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일단은 오늘 그 자소서 포비아에 빠진 우리 취준생 꿈돌이님, 우리가 어쨌든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 번호를 힘들게 알아냈어요. 오늘 또 그럼 전화 연결 가나요? 그럼요.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전화 받아올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군대 졸업하고 게임업계 취업 준비 중인 23살 꿈돌이입니다. 오, 23살 꿈돌이 하니까 정말 꿈을 꿀 것 같은 나이야. 근데 살아오면서 군대를 졸업했다는 얘기 처음 듣습니다. 전역을 잘못 말했어요. 거기도 대학 아닙니까? 군대. 그 요즘 잘 지내고 있죠? 우리가 9면이잖아요. 전에 한번 그 중앙대학교에서 공개 방송할 때 한번 봤었는데. 한번 뵀었는데. 요즘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딱히 뭐 하는 것도 없고 지금 게임 회사 들어가려고 그 영어 쪽도 공부해보고 있고 뭐 프로그래밍 책도 사서 하고 있는데 제가 딱히 커리어라는 게 없으니까 게임 회사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아까 저희가 궁금했었던 게 있는데 게임 회사에서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고 싶으신지 명확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데요. 그게 뭐 하는 직업입니까? 그게 이제 상대방 화면에 그 게임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걸 프로그래밍하는 프로그래머를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력서는 서버 관리 네트워크인데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제가 그게 한 군대 들어가기 전 2년 전에 취업하기 전에 쓴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조금은 좀 결이 다른 일이네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면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을 개발하는 쪽이네요. 그렇죠? 이제 아예 다른 쪽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했던 거에서 또 장점을 찾아서 쓰기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자소서를 왜 한 글자도 시작을 못 하겠어요? 이게 아예 다른 업종이다 보니까 그 겁이 나서 이쪽 일을 했다가 지금 프로그래머로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쪽에서 좋아할지도 모르겠고 일단 제가 실제 업무를 해본 것도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쪽이 좋아하는 일을 모르겠더라고요. 잘. 그러면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술을 지금 어떻게 익히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현재?
예, 지금 학원을 알아보고 계속 네. 하고 있고, 아하. 앞으로는 이제 팀을 꾸려서 네. 작업물을 내놓은 다음에 그걸 PPT로 만들어서 네. 그 면접 때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시작이 안 됐으니까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이 게임 업계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어렸을 때는 원래 게임을 좋아하긴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게임은 게임이고 이제 직업은 따로 가지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요즘 들어서 게임 업계가 또 한창 뜨고 있기도 하고 네. 예전부터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그 계기로 이제 군대에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정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오래 할 수 있을 일인가 하다가 이제 게임 쪽이 더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23인데 그래도 이제 시작해보면 좀 늦으려나 싶었는데 그래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서 이쪽이 더 이쪽으로 가게 됐네요.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처음에 이력서를 받았을 때는 서버 관리 네트워크 그 직무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기존에 근무했던 1년 3개월 근무했던 회사가 서버 관리 했었던 것 같은데 왜 경력이 없다. 그래서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이제 이력서 상에서 지금 실제로 지원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건 이해가 됐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력이 없어서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 질문이 이건데, 자 그러면 기존 우리나라 게임 시장, 게임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데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부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빠삭하게 알고 이 잡을 잡았을까요? 대다수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모르고 이 잡을 잡았을까요? 모르고 잡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이제 나이가 23인데 요즘은 또 고등학교가 특성화고가 좀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서 미리 익히고 나온 사람들을 더 선호할까 봐. 그러니까 선호할까 봐예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제가 주변에 그쪽 지인도 없어서 알아볼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럼 정보를 구하는 것도 지금 어려움 중에 하나인 거군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잡을 지원하는데 지금 이 기술들이 그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잘 한다고 하시면 우리 꿈돌이님께서 그들과 경쟁해서 나는 이거 하나만 확실하다. 뭘 소위 얘기해서 경쟁 우위 요소가 뭐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경쟁 요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격증이 있나요? 그게 지금 없어서 제가 더 걱정입니다. 이게 IT 관련돼서는 조금은 있는데 그 프로그래밍 관련돼서는 거의 없어서 제가 자격증이. 그럼 그걸 얼마나 배워야 됩니까? 일단 양산형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국비 지원 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략 1년 정도 배우더라고요. 1년. 시작했어요? 지금은 독학으로 하고 있는데 곧 학원을 다닐 예정입니다. 이것도 어떤 자격증이 있는 거죠? 자격증도 있고 이제 보통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격증보다는 성과물을 중요시한다더라고요. 이쪽이. 그 앱 같은 걸 미리 한번 만들어 봤다 이런 식으로 쓰면 좋다고 해서 제 생각은 일단 이 기술을 배우고 팀을 하나 꾸려서 만들어 보고 그걸 제출을 해서 제안을 해보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소서를 그때도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제.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려면 쓸거리가 너무 많은데 어떤 것들을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재료 자체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그 유용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부재한 상태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저는 제 생각은 우리 꿈돌이님이 도움되는 지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직접 앱을 만들다 보면 분명히 그렇죠. 이 과정 안에서 스토리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아직 중학생인데 대학생 입학 자소서 어떻게 쓰지? 내 대학교 가서 면접을 내가 어떻게 보지? 네. 이렇게 걱정하는 중학생 같아 보여요. 맞아요. 네. 근데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아직, 이해가 되나요? 예. 네. 아직 오지도 않은.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 꿈돌이님은 더 예. 준비해 가고 있고 준비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거는 23살이라는 나이거든요. 사회생활에 있어서 결코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열려 있는 나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뭐 국비 지원 프로그램도 1년 정도가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다 이수를 하더라도 1년이면 24살이에요. 근데 배우는 그렇죠. 과정 중에도 이미 앱을 배운 걸 토대로 앱을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들이 또한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게임에 대한 어떤 가치관도 생길 것이고 프로그램은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참 재밌더라고요 하는 이야기 소재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토대로 자소서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네. 그래서 조바심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꿈돌이님이.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를 뽑을 때 기업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 자격 요건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기술이 있느냐, 그 기술을 증명해보는 뭔가 네가 만들어놓은 게 있느냐 이걸 건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거 없는데 자소서를 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여서 제가 상황을 모르는데 감히 제안을 드리자면 게임 회사에 꽂히고 거기에 가겠다고 하시면 지금 국비에서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가 있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게임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직무는 없냐는 거죠. 그래서 게임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자질이 필요하구나 해서 알면 그리고 그 사이에 기술을 배양을 하면 훨씬 더 그게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좋은 건 그게 상당히. 지금 뭔가 여기서 해결을 얻은 것 같은데 방금? 저는 꿈돌이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기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있어요. 자소서 포비아를 겪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해서 그런다. 쓸만한 스토리가 없어서 그런다. 뭐 아니면 원래 글솜씨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왜 자소서 포비아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일단 경험 쪽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관련 경험 쪽이 제일 문제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일단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 경험이 없어서 쓸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일단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박기찬 전문가님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이 자소서 포비아를 겪는 친구들은 대부분 문제가 내가 경험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첫걸음은 내가 지원할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것. 그게 첫걸음인데 그보다는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쓸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꿈돌이님도 일단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를 몇 군데 이제 생각해 둔 곳이 있으면 그 회사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할 만한 회사들 혹시 머릿속에 그려지는 회사들이 좀 있나요? 예, 몇 개 있네요. 있죠. 그러면 그 회사들에 대해서 본인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끄럽지만 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네요. 이렇게 보니. 그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이제 그 게임 같은 거 나오면 뭐 홍보하고 광고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뭘 치면 제일 좋냐면
그 회사 이름하고 검색할 때 그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 이름 치면 검색하면 웬만한 기사 다 떠요. 그래서 그거를 카테고리화합니다. 게임은 게임대로 그리고 매출은 매출대로 쭉 가면 어느 정도 뭐가 보일 거예요. 이 기업에서 뭘 원하는지. 그러면 쓸 게 많아요. 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예, 많이 도움됐네요. 네네. 지금 어떻게 또 알아볼지도 걱정이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니까. 네. 할 수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마음도 이 취업 준비에는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예,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서 그 23살이 되기까지 군대까지 다녀왔는데도 정말 많은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수상 경력도 있고 이거 보면은 우리 그 꿈돌이님은 무엇을 해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여유를 갖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일단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굳이 국내 게임 말고 해외 게임도 좀 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접해본 건 많이 해봤는데. 그래요? 예, 이제 해외 쪽 기업은 가기가 힘드니까 일단 국내에서부터 하자 이런 생각이었어. 그러면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건 해외 게임을 해보고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가 지금 출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임이랑 비교를 하면 그렇죠.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소스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로 이 게임 회사에 대한 게임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트렌드를 익히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 회사 이외에도 우리나라 밖에 있는 다른 게임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지적이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질문이요? 네. 제가 자격증이 관련이 아예 없는 게 많은데 그 없는 것들로만으로도 뭔가 그쪽에 스토리를 쓸 수 있을까요? 그 자소서를 쓸 때? 그러니까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원하는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뭐 그 자격증이나 수상 경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없을지라도 상대가 필요한 걸로 재구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네. 이게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 버리는 것이 문제죠. 뭐 반응이 없으시네. 전화 지금 끊으셨어요? 아마 생각 정리 중일 거예요.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네, 우리 꿈돌이님 오늘 전화 통화하면서 어땠어요? 약간 제가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자신감보다는 먼저 경험을 먼저 쌓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소서 포비아도 조금씩 극복이 되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이걸로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는데 더 생겨 나갈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희랑 초반에 대화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됐냐, 게임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게임을 좋아했고 그래서 이렇게 진로를 바꾸게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글로 쓰기가 부담스러웠을 뿐이지 본인은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방송 들으면서 이 내용을 한번 글로 옮겨 적으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첫걸음을 떼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 말씀 들으니까 위로가 많이 되네요. 그러면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릴까요? 정말 우리 꿈돌이님 고민 많이 해보시고 또 겪어보시고 경험하시고 부딪히시면서 자소서 포비아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희가 또 이렇게 스타일링 해드린 이 모든 내용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www.ebslang.co.kr 무료 학습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장애로 힘들어하는 147만 취준생을 위한 긴급 처방. 참견해주세요. 본격 취준생 고민 타파.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고민과 사연 저희가 참견해드립니다.
참견 발언 시간은 단 40초. 발언 시간이 지나면 우리 PD님이 마이크를 확 내려버립니다. 네. 알고 있죠. 자, 오늘도 참견해 주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아이디가 굉장히 특이해요. 뭐죠? 바늘구멍 통과하기. 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저희가 네. 경건하게 받들겠습니다. 네. 제가 중소기업에 지원할 이력서를 쓰다가 황당해서 참견을 요청합니다. 가족관계 항목에 가족들 나이부터 최종 학력 그리고 우리 가족들 현재 직업까지 아주 세세하게 쓰는 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정말 다 적어야 하나요? 회사 비전은 뭐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데 이력서 폼은 아주 80년대 형식이더라고요. 아, 이거 참 칸을 비워놔야 할지 다 채워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발 참견해 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그래도 형식은 형식이므로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세세하게 적는다. 아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족관계란을 삭제하고 형식을 바꿔서 제출한다. 당신의 선택은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아, 이거 고민되겠다. 이건 진짜 고민되겠다. 이거 학교 다닐 때에도 네. 이게 이런 회사가 아직까지 있다는 게 그게 문제 그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미래지향적이라는데 왜 이런 건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맞아요. TV 소유 여부랑 네네. 부동산 예약을 표시하는 게 있었다고. 그런 게 왜 궁금할까? 타성에 젖은 거죠. 네. 그렇지만 일단 이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고민이니까. 예, 당락을 결정하는 그 앞 기로에서 굉장히 고민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순서를 한번 결정해 볼게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이렇게 주먹을 줘보세요. 네. 가위바위보. 야, 정말 민주적이다. 원래 이 제안한 사람이 걸리기 마련인데 희경 네. 씨가 이겼어요. 그러게요. 자, 그럼 희경 씨가 이겼으니까 네. 희경 씨 마음대로 번호를 붙여주세요. 저희한테. 이거 민주적이네요. 진짜 민주적인데. 넘버 원. 네. 일단 태연 하나 가고요. 맞아요. 네. 뭐 정훈 쌤 가고 기찬 쌤 가고 이게 그 우리 순서대로. 고스톱 방향으로 가잖아요. 네, 민주적인 방향으로. 그럼 먼저 갑니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저는 그래도 형식은 형식이므로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세세하게 적는다. 자, 일단 이게 뭔가 안정지향주의자 회사에서 같으니라고. 요구하는 대로 내긴 내야 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일단 채워주는 게 네. 서류 합격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네. 성실하게 작성을 하되 네. 이것까지 적어야 되나라는 그런 문항이 있다면 네. 자, 지금 컴퓨터 키시고 네. 청와대 네. 국민신문고 일단 네. 들어가셔서 사이버로 국민청원 20만 네. 달성되면 네. 민원 뭐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니까 일단 그러네요. 아니 그렇군요. 이게 일리는 또 있어요. 네. 이게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바로 다음 타자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저는 두 번째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내 맘대로 삭제하고 형식을 바꿔서 제출한다를 선택하고요. 네. 네. 만약에 이 회사가 저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네. 고맙게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런- 바로 금수저의 여유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런 회사에 만약에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세세하게 적어서 합격을 한다라고 해도 네. 입사를 하면 굉장히 불행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회사는 만약에 이렇게 바꿔갖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네. 회사가 가능성이 있는 회사니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캐스미다가 잘렸네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회사인데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런 이력서 양식을 쓰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대표이사님이 네. 이걸 보고 에? 아직도 이런 란을 쓰고 있단 말인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모르는 실무자와 상황에서.
네.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 마인드가 약간 상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요? 그냥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늘 이 포맷으로 해왔는데요. 하실 수도 있고 그래? 아직도 이 포맷을 한단 말인가? 하실 면접 수도 때 이걸 참고용으로 사장님이 딱 보시다가 아니 TV가 있네. 놀라실 수가 있어요. 집에 TV가 있는 친구가 자가를 세우. 바로 다음 차수 가겠습니다. 기찬 선생님.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저도 이태원 아나운서처럼 똑같이 창조고 뭐 미래지향적이라고 해도 양식은 다 채워야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타성이든 아니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규칙을 제대로 따를 거냐를 볼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비록 이게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 팁은 정말 이게 고민이다 그러면 인사팀에 전화해서 이거 꼭 써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 대신 꺼졌어요. 무기명으로 물어보는 거죠. 무기명으로. 번호가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공중전화 써야 돼. 공중전화. 공중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이력서를 써봤다고 했잖아요. 그 밑에 있어요. 본인이 기재하고 싶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다만 면접 과정에서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했을 때 답변이 상이하면 불합격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써져 있어요. 여기에 동의하면 지원하십시오. 그러면 뭐 저 한번 가볼까요? 네. 가겠습니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1번과 2번을 섞는 거야. 저는 1번에 가깝습니다. 일단 형식은 형식이므로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저 같으면 세세하게 적되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모님의 최종 학력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 뭐 아버지가 지금은 일을 안 하셔요. 그러면은 뭐 무직이라고 쓰기보다는 저희 아버지는 45년 동안 일을 하시고 요즘에는 뭐 요즘에 비로소 조금 에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형식을 좀 바꾼 다 지났어요 시간.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라든지 빨리 꺼주세요. 근데 이게 정해진 규격이 있잖아요. 칸이 원체 작으니까 여기에 내가 좀 이렇게 설명을 그 부연 설명을 하고 내가 싶어도 쓰면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게 하는 게 작은 글씨로 쓰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양식이 이제 변형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허용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글씨체를 엄청 막 5포인트, 포인트 5, 4. 면접관이 이렇게 아니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회사가 많으니까 1000개를 떨어져도 하나만 성공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나는 안 가는 게 좋다고 봐요. 1000개 다 이거 있으면? 아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 없어요. 자, 저 한 번만 주세요 이제. 이제 읍소하시네. 저도 탕슉 먹고 싶어요. 이걸 원서를 쓰면서 이런 경우에 좀 비워두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왔어요? 연락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걸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데 아까 기찬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쓰던 거니까 그대로 올려두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조금 딴 얘기인데 인사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하잖아요. 물어보면 면접 때 뭘 보냐? 그럼 이력서 이거 다 본대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에 한 사람 면접 보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22분 걸리거든요. 20분 동안 이걸 어떻게 다 봅니까? 그러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저는 방송계에 있는 기자로 일하시는 선배분이 계신데 저도 뭐 직접 그분이 면접 보는 거를 참관한 건 아니지만 원체 이제 연차가 높으신 분이어서 근데 그분이 면접 보셨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다른 방송사로 옮기셨는데 전에 처음에 시험 봤던 데에서 이분의 아버지께서 이제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셨는데 그걸 보시고 임원분이 청소부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있었던 임원분들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그렇게 비하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갑자기 열받으려고. 화가 난다 화가 나. 근데 그 기자 선배분이 그러셨대요. 저희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우신 분이다. 제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서 좋은 공부를 하고 이 회사에 최종 면접까지 오게 된 건 다 저희 아버지 덕분이기 때문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걸 거기다가 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면접에서 어필을 하니까 오히려 면접관분이 더 부끄러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그만하래. 제 내명 마이크 다 껐어. 제 마이크 꺼져 있는 거 아니죠? 이게 코너래.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돼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 이게 우리한테 어떤 시제를 던져주면 안 돼. 일단 그럼 밖에서 투표 끝났나요? 네. 그러면 우리 아직 결과 확인도 안 했거든. 결과 확인 안 했거든. 자 그러면 오늘의 감정이입됐어. 참견 왕을 결정하겠습니다. 짱! 아파 보였어. 네, 제가 참견인으로 뽑혔는데 밖에서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많이 아파 보이는가 봅니다. 네. 어머 근데 지금 좀 괜찮으세요? 지금 좀 얼굴이 창백하죠? 네. 네. 아까 되게 우악스럽게 초코칩을 막 먹다가 체한 거예요? 네, 보이시죠? 제가 하도 이제 손을 눌러대가지고 어머 네, 채기가 올라왔네요. 어머 어떡해 뭐 이게 전략적인 건 아니고 어쨌든 포도알을 받게 돼서 굉장히 기쁘네요. 근데 우리 제작진 참 인간적이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듣는 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결정은 또 우리 그 듣는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발소 27번째 영업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오늘 자기소개서가 없는 거 있죠? 이력서만 오고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조금 무엇인가를 얻어간다 하는 느낌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뿌듯합니다. 네,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뭐 이분이 포비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상태로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 포비아인데 향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시해드린 그런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걸어가다 보면 스토리가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Don't worry, be happy. 희경 씨는요? 저도 오늘 자소서 포비아가 이렇게까지 많은 취준생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됐고요. 꿈돌이님께서 뭔가 얻어가는 느낌을 저희도 받으니까 굉장히 4명의 꼰대들과 4명의 참견인으로서 참 뿌듯했습니다. 저는 꿈돌이님이 계속 제가 23살이라 뭐 더 어린 친구들이 벌써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25이 되면 23살 좋겠다. 28 되면 25. 30 되면 내가 28살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나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니까 나이에 연연하지 말고 늦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 저희 언제나 열려있는 이발소로 보내주시고요. 발로 쓴 이력서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력서 접수는 ebsresume@naver.com에서 받고 있고요. 자세한 방법은 페이스북에서 이발소 검색하셔도 되고 EBS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하트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트와 댓글이 사랑입니다. 네, 오늘 이발소 영업은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또 오세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어머 세상에 다 밀어버렸네.